맥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의 반대 매매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한 2천억 원 정도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시장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건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어제 나스닥 지수가 다시 2.5%가량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월 연초에 3%가량 한번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긴축 발작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속되는 그런 흐름 속, 그리고 미국의 최소 금리 인상 횟수가 이제 3회 정도, 많으면 4번, 5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마켓, 시장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움직임이 급락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좀 업종 간의 미묘한 그런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역시 나스닥 하락세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주를 비롯한 바이오라든가 게임, 엔터, 이런 그동안 고밸류, 멀티플을 받았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지속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금리 인상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 보험을 비롯해서 조선이나 건설, 이런 경기 민감주 단에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또 여전히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지수를 결정하고 금리가 업종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의 하락 사이클이 올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나 아이디어 자체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져왔던 돈풀기 장세에서 가져왔었던 그런 뷰와는 좀 이제 다르게 가져가야 될 시점이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주와 아울러 한 건설주 정도는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호황인 업황인 기업들은 또 좀 예외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판 업체들, 심텍이나 대덕전자, BH,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들,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MC넥스라든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러한 카메라 모듈 그리고 기판 쪽에 지금 업황은 굉장히 탄탄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주 급락 시 혹시 같이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쌍끌이 형님 앞서서 출연하셨는데 거의 괴가 비슷하네요. 금리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컬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조선건설 금융지주사 관심권에 투자라는 말씀 주셨고, 업종 간 차별화 흐름 지속될 거라고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오늘 시장을 달구고 있는 양상인데요. 관련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애플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어떤 액션 플랜에 대한 뉴스가 나온 바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LG 이노텍이라든가, 사실 물론 이제 LG 이노텍은 실제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외에 더구전자, 캐스텍 코리아, 이런 작은 중소형주들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또 움직였다가 반대로 또 급락하는 그런 또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었던 애플카 이슈들에 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또 시장의 이런 마켓 불안전성을 감안을 했을 때 좀 트레이딩 대응 국면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애플카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확률상 높은 그룹이 역시 LG그룹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그 확률상의 위치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만 움직일 때 좀 트레이딩, 좀 고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충분히 좀 조정받았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카 관련주로 실체 있는 쪽은 역시나 LG그룹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을 유망주로 보시긴 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시세가 나오면 수익을 챙기고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접근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애플카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요즘 기관이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예측 앞두고 막 다른 종목 팔았잖아요. 근데 수요 예측 끝났으니 이제는 관련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볼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LG 엔솔 상장 관련 이슈가 그동안 좀 침체되어 있었던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부품 업체에 특히 이제 지금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사실 지금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 소재 업체들 계속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LNF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그런 탑 소재 업체들의 조정 역시 오늘도 그동안 그래요. 멀티플이 예. 너무나도 높았었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좀 지금 부담감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역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그 자금이 결국 투자의 지평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어떤 장비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단에서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 낮아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M+라든가 또 나인테크, LG 지금 에너지 솔루션의 직접적인 이제 장비 공급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 그리고 뭐 CIS라든가 이런 장비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만약 실제 상장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장 전까지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어떤 기대감이 식으면서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 상장 이후 조정 시점을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장 그 직전까지만 볼까요? 일단 끊고 갈까요? 그 한 하루 이틀 전? 네, 그래서 일단 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장 뭐 하루 혹은 이틀 그 전 정도까지 일단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이 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국면을 보자라는 거. 현 시점에서는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있는 좀 국면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함께 해법이 굉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27일 예정이니까 기준일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후에 한번 끊고 다시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상장 이후에 나머지 관련 테마주들이 더 밀려 있을 때 그럴 때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셨어요. 저희도 이제 매주 나오시니까 매수 시점 됐을 때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주 점검해 볼 텐데 사실 미증시에서는 리오프닝주 흐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열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는지 그 델타항공에서 종식 가능 이야기를 간밤 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요. 예. 네, 뭐 제가 실제 종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 이제 확산 범위는 넓지만 치사율이 낮고 그래서 뭐 독감처럼 인정하자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 기류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추가적인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글로벌 증시의 변수가 되기는 이제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역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나스닥 대비해서 다우 기업에 있는 기업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이제 전통적인 뭐 가치주를 비롯해서 여행, 항공 이런 업종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도 사실 어제자 기준으로 조금씩 이 리오프닝 주들 쪽으로 지금 온기가 서서히 몰려오는 기류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여행 같은 경우 하나투어 보시면은 어제 오늘 흐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도 뭐 파라다이스, GKL 어제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오늘도 시장 빠질 때 상대적으로 얕게 조정받고 오히려 돌아설 때 더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번 주에 그런 최초 어떤 그 변곡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 각 업종별 뭐 대장 기업을 좀 담아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업종에서 하나투어 그리고 카지노 단에서 파라다이스 그리고 뭐 항공 단에서 대한항공 정도를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리오프닝 관련주는 재차 이제 볼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유망주 마지막으로 받아볼 텐데요. 어디에 주목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조선주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 이제 건설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고민 끝에 좀 토픽을 GS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묵직한 종목인데요. 네. 일단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80불 선에서 계속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여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지금 250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거의 모든 정권 통틀어 역대급 규모가 될 텐데요. GS 건설 같은 경우 이제 뭐 자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이제 건설사가 되겠는데 실제 이제 멀티플은 업종 평균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PER 그래봤자 한 6, 7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은 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제 올해 시장의 기류가 지난 2년간은 다른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 국면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어떤 플랜트 발주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국내 주택 경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역시 GS건설이 좀 1번이다라는 생각이고요. 1분기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2분기 이후 대선 이후에는 결국 그것이 공약들이 본격적인 이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더 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림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건설주들 자체가 뭐 PER 보통 뭐 대여섯 배 수준에서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종목이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 고밸류 성장주들에 비해서 사실 더 주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GS건설 보자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HDC 현대산업 개발에 좀 그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GS건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통위에서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예상된 수준입니다. 25bp 인상을 했는데요.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공감 10에서 이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